반갑습니다 여러분. 202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의 총평을 맡은 저는 수학 영역 강사 심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특히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수시에 좀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쯤이면 이제 뭐 담임 선생님이나 뭐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수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뭐 학원에 있는 친구들은 수시보다는 이제 정시가 줄을 이루고 있을 테니까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상담, 그 다음 자소서 작성, 그리고 담임 선생님하고 계속 상담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여름을 보내왔고 이제 오늘 모의평가를 치르면서 아무래도 공부를 계속 하다가 이렇게 시험을 봤던 느낌보다는 좀 뭔가 이제 좀 수시에 치중하고 있다가 이렇게 모의평가를 보니까 그런 심적 부담감이 오늘 특히나 더 큰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6월 모의평가와 다르게 이 9월 모의평가는 수능과 똑같은 전 범위에서 이제 시험이 치러졌어요. 물론 이제 작년하고 올해 수능이 조금 달라졌죠. 이제 작년에는 이제 가형, 나형 이렇게 돼 있다면 이제 올해 수능은 공통의 선택 과목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형국을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 확률과 통계 학생들 이 등급 받아내기 힘든 상황, 그리고 올해 바뀐 이런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수능 때 시행착오가 없지 않을까요? 뭐 시험은 달랐지만 작년에 보면 이제 6월 모의평가보다 9월 모의평가를 어렵게 출제하고요, 9월보다는 수능을 어렵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시행착오를 겪는 학생이 대부분 이거예요. 내가 지금 준비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해.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는 게 9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해. 아, 요 정도면 됐어. 그리고 수능을 갔어. 그때 그런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수능이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느낌이 팍 들어요. 왜 그러냐면 수능으로 갈수록 난이도는 높여줘요. 왜 높이느냐? 학생들이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실력이 올라간다고. 그런데 실력이 올라간다고 점수까지 올려버리면 우리 학생들이 더 불안해. 그래서 난이도를 높여놓고 실력을 비슷하게 맞춰. 그러면 비슷해진다고요. 그래서 9월 모의평가보다 수능은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또 더 부지런히 공부해 나가셔야지만이 9월 달의 느낌을 가지고 수능을 보실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는 여러분들이 꼭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6월 모의평가도 그랬고 9월 모의평가도 그렇고 공통 과목 수학 1, 수학 2가 어렵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미적분의 선택 과목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의 그 미적분의 무게감 역시 크죠. 근데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공통 과목도 어렵게, 그 다음 미적분도 어렵게, 그래서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고,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공통 과목 6월 달에 우리가 쓴맛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고난도로 나오는 문항이 몇 번인지도 알아. 보통 이제 객관식의 14, 15번, 주관식의 20번, 21번, 22번.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별표 쳐놓은 것도 15번. 이게 15번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거든요. 근데 그게 6월 달에 되게 쉽게 나왔어요. 당연히 수열에서 어렵게 나온다면 이 문항이 어렵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항이 어렵고, 그 다음 14번 문제도 함수를 찾아서 뭔가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케이스의 문제였죠. 14번 문제. 함수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디귿번이 쉽지가 않지. 그냥 해보면 끝나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주관식으로 온다면 20번, 21번은 이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관계를 줬는데 그냥 대칭이 아니고 대칭한 다음에 평행이동까지 시켜놓으니까 학생들이 좀 당황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 수능 특강에 문제로서도 연습이 된 게 있어. 그때는 평행이동까지 안 갔어요. 예. 그 문제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넓이까지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어김없이 보면 지금 수학 2가 어렵다라는 게 느껴져요. 수학 1에서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가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 점수 배점도 여기는 골고루인데 수열이 좀 많이 나왔죠. 세문항, 세문항, 네문항, 다섯문항이죠. 다섯문항. 수열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미분이 많이 나왔죠. 미적분이 관건이다. 점수 배치를 보시더라도 아십니다. 물론 이제 22번 같은 거는 연속의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온전히 4점을 다 줄 수는 없고 뭐 반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속의 개념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이쪽 파트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선택 과목들 보면 확률과 통계는 사실 30번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미적분 28, 29, 30. 그러니까 이런 친구도 있어. 선생님 저는 미적분 27번부터 막혔는데요. 그러니까 27번은 등비, 급수, 도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직사각형 모양에서 도형이 삐져나갔어. 삐져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겠지. 하지만 나오는 문제라는 패턴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27번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너무 어려웠다? 못 풀 정도였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28번 이 문항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기존의 패턴이라는 거는 어떤 도형에서 삼각함수로 표현하고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 아니죠. F세타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 F세타를 이제 나중에 정적분해야 되는 거죠. F세타 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세타에 관련된 식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오히려 어렵지 않았을까요? 29번, 30번이라는 거는 기존 기출문제 미적분, 미적분의 기출문제들 그 수준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연습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런 게 쉽고 요게 조금 약간 신유형처럼 등장해서 28번이 오히려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풀려다 이거 풀고 30번은 쉬운데 할만한데 예전에 비하면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건데 예전에 비하면 조금 쉽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아예 도전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미적분에서는 세문항, 그 다음 기하에서는 뭐 29번, 30번 뭐 정사형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은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면각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적의 조건을 해석해서 벡터의 크기를 구해내는 문제. 이게 30번 문제.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제외하고는 그냥 보던 패턴의 문제. 사실요, 제가 이 확률과 통계는 모든 문제, 8문제 다, 그 다음 28, 29, 30 이거를 제외한 5문항, 2문항을 제외한 6문항 이거 기출문제 전부 유형입니다. 패턴화되어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틀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막 할 게 아니고 이거부터 다 맞추시라고.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사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 6월 모의평가 때 문제를 보면요. 1등급 컷이 확률과 통계 90점, 그 다음 2등급 컷이 79점. 아니 어떻게 받아야지 79점이야? 원점수가? 그죠?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여기에서는 5문항, 확률과 통계에서는 5문항, 미적분이나 여기에서는 6문항. 예, 이거 안으로 들어오면 1등급이나 2등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여러분들 선택 과목에서 만약에 내가 확률과 통계를 다 맞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택 과목 어려웠던 문제 5문제밖에 없어. 최소 2등급 보장. 거기에서 시간 확보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비결. 이런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이 미적분은 어찌됐든 어려웠던 문제. 여기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공통문항에 어려웠던 거를 다시 가서 내가 뭔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잘 안 되죠. 어찌됐든 여기가 너무 안 되면 저는 만약에 한 문제를 더 풀어야 될 시간이 나한테 주어졌다. 그럼 공통을 풀 거냐 미적을 풀 거냐라고 할 때 저는 공통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통 과목의 원점수가 높으면 좋은 거예요. 일단 표점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좀 구사해 주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지금 별표 쳐드린 문항들을 보면 딱 이 범위 별표 제가 2등급이야. 저는 그거보다 많이 틀리고 있어요. 그러면 2등급으로 가기 위한 전략을 세우시라고. 그리고 이거 안에서도
두 문항, 세 문항 틀려내고 있다. 세 문항, 두 문항, 세 문항까지 세 문항 이내로 틀려줘야지 여러분들이 1등급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수능까지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틀린 것만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공부의 계획을 잡아보시라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관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등급 컷을 지금은 명확하게 몇 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제가 러프하게 아주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추세가 올해 이 9월 모의평가를 보면요. 변별력 있는 문제 있잖아요. 14, 15, 지금 20, 22번. 그러니까 6월보다 변별력을 더 주려고 했어. 그러니까 수투에서의 함수가 기존의 기출에서 보이던 형태는 아니야. 그러니까 fx 플러스 절대값 fx 플러스 x 이런 거부터가 있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낯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당황스럽기 마련이죠. 그게 우리가 수능에서의 이 모의평가보다 수능은 그 압박이 더 세요. 당황스러운 게 더 커. 심리적인 부담이 더 커진다고. 그래서 지금 수학2에서는 조금 새로운 유형을 찾고 함수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 공통 과목을 변별력을 더 주려다 보니 기존의 기출의 유형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뭔가의 함수를 끌어내고 있다라는 게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해주시고 쉬운 거 대신 더 쉽게 갔어요. 그런 데에선 시간 세이브, 암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그런 훈련까지 남은 기간 동안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당히 이런 분포만 말씀드렸고 수학 1은 박자영 선생님, 수학 2는 이하영 선생님, 그 다음 확률과 통계는 제가 해설 강의를 해드리고 미적분은 남치열 선생님, 그리고 기하는 김소연 선생님께서 자세한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본인 선택 과목에 맞게 공통 과목 이 해설을 들으면서 본인이 무엇을 채워야 될지 그리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꼼꼼하게 챙겨가는 9월 모의평가 마무리 학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정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 각각의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